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저희 데일리 디펜스 시간은 항상 단독만 보도해 드리는 것을 잘 아시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미국과 일본이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에 돌입한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훈련 이름은 킨스워드라는 훈련인데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훈련이에요. 이게 지금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훈련인데, 날카로운 칼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지금까지 했던 훈련들을 보면 일본 열도의 방위력 점검을 위해서 열리는 그런 경련제 훈련인데요. 주로 이제 탄도탄 방어, 그리고 대공, 대함, 대잠,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함대의 어떤 그 방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연습을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육상자위대가 참가를 하는데, 그 육상자위대 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해병대에 준하는 수륙기동단이 참가하는 그런 대규모 상륙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것이 바로 올해 훈련의 특징입니다. 여기 참가 전력을 보면, 일단 뭐 미국부터 보면, 미국 7함대, 바로 이제 우리 동북아를 관장하는 7함대죠. 7함대.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의 제3 해병 원정군. 그리고 이제 제35 비행단. 여기는 이제 전투기들만 주로 있는 비행단이에요. 그리고 제18 비행단. 여기 제18 비행단. 여기는 혼성 비행단인데, 전투기, 뭐 정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다 섞여 있는 혼성 비행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374 비행단, 여기는 이제 수송기들 해서 사실 뭐 우리는 전투기들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수송기들의 역할이 전쟁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순식간에 적의 후방에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수송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번 킨스워드 훈련에는 수송 비행단까지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자위대의 거의 뭐 한 개 호위대군 이상이 참가를 할 예정이고, 지난 그 16년 훈련을 봐도 한 개 호위대군, 우리가 치면 이제 기동전단이죠. 2세라고 하는 헬기 항모를 중심으로 한 개 호위대군이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뭐 재작년 훈련보다 거의 규모가 2배라고 하니까 한 개 호위대군이 아니고 뭐 거의 2개 호위대군 이상이 참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항공자위대의 각종 전투기들,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한국 해병대에 준하는 수륙기동단, 그리고 이제 또 공정단, 여기는 낙하산을 타고 적 후방에 침투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죠. 공정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제1 헬기단. 이런 병력들이, 부대들이 참가를 하고요. 참가 병력이 이번 그 18년 훈련은 57,0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지난 16년 훈련에 한 26,000명 정도가 참가했어요. 그리고 그때 항공기가 한 260대 참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항공기 규모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2배의 규모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 400~5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참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은 40여 척 이상이 참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러냐? 바로 우리가 뭐 여름에 열리는 우리 한국과 미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든지, 또 이제 12월 달에 열리기로 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즉 공군 훈련이죠. 그런 공군 훈련,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고 뭐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일본하고의 이런 군사 훈련을 통해서 전력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 측면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하나? 바로 뭐 가장 첫 번째 일본의 관심사는 바로 탄도미사일 방어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하고, 또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일본과 함께 연합으로 그것을 방어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북한과 중국의 항공기들이 일본을 폭격한다든지, 괌을 폭격한다든지, 오키나와를 폭격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을 방공하는, 즉 격퇴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훈련을, 뭐 그것들은 기존 훈련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해상 전투 훈련,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함대와 미 1의 연합 함대가 해상 전투를 벌여서 중국의 함대를 격퇴하는 함대함
그런 전투 훈련,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잠수함을 잡아내는, 또 북한의 잠수함을 잡아내는 훈련, 이런 것들은 재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열리는 그런 특이한 훈련이 바로 이 두 가지 훈련이에요. 상륙작전과 공세, 방어 제공입니다. 상륙작전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탄도미사일을 쏘았을 때 그 탄도미사일을 막아내고 적의 전투기를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상륙작전을 하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탄도미사일을 쏜 그 도발 원점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도발 원점 국가는 지금 미국과 일본에게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러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륙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공세, 방어 제공이 있는데, 즉 중국과 북한의 전투기들이 일본으로 공격해 온다든지 하는 것을 하늘에서 막아내고,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상대국 영토, 즉 북한 영토로 들어가서 대규모의 지상 폭격을 하는 그런 훈련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이런 훈련의 양태를 봤을 때 이거는 뭐 국지전뿐만 아니고 전면전의 그런 상정한 대규모 전쟁 수행 연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과는 전면전 연습을 많이 했었죠. 뭐 해마다 했죠. 그러나 일본하고는 국지전 대비 훈련을 주로 해오다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일본과 전면전 수행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뭐 엄청난 사건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위대는 말이죠, 족쇄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족쇄였냐? 평화 헌법 구조에 의해서 상대국을, 주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전수방어 원칙, 즉 자신들을 공격하는, 적을 격퇴하는 데까지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자위권을 발동해서, 즉 적이 나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명확할 때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가만히 있는 적에게, 아무 징후가 없는, 위협이 되지 않는 적에게 예방적 공격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방적 공격이 아니고 적이 나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명확할 때, 요즘 뭐 현대전에는 무기 체계가 워낙 강력해져서 사실은 뭐 선제 공격, 즉 선방 한번 맞아버리면은 제기가 불능일 정도로 무기 체계가 워낙 강력하니까, 특히 핵 한 방 맞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가 나를 공격하려는 징후가 명확하면은 먼저 때리는 것이 현대전이고, 그것은 합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헌법이 개정된과 동시에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은 미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기도 전에 일본은 지금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트너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각종 폭격기들, 이런 것들과 항상 이 영토 밖으로 자기네들의 영공, 영해, 여기만 전수방어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고 아예 상대국 영공, 영해 또는 공해상으로 가서 엄호 훈련하고 폭격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지금 서쪽 옆에 정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 위협국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쪽에도 이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이제 적을, 상대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주변국 모두를 적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주변국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작전을 나가야 될 것이냐, 이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자,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멀어지는 한미.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비례해서, 그와 반비례해서 밀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입니다. 한국 해병대 옆에는 반드시 미국 해병대가 같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요, 숫자는 28,000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해병대입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가 뭡니까?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공세적 기동부대예요. 상륙작전 하지 않는 해병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육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해병대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상륙을 할 수 있게끔 실어주는 그런 것들은 누가 해줬냐? 미국이 해줬습니다. 우리 미국이 실어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한 개 연대급밖에 상륙할 수 없어요. 해병대는 지금 2개 사단에 1개 여단, 그리고 1개 연대 해서 28,000명이 있지만, 우리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1개 연대밖에 지금 상륙할 수 없어요.
그거 전부 다 미국이 우리 옆에서 같이 연합작전을 해서 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28,000명의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해병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해병의 옆에는 아무도 없고 우리 한국 해병 독자적인 한 개 연대밖에 상륙할 수 없는 우리 한국 해병밖에 없습니다. 미국 해병의 옆에는 일본 자위대 수륙 기동단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리 빈자리를 일본이 채우고 있어요. B-52 폭격기, B-1B 폭격기, 항상 우리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어머했습니다. 또 우리 F-16이 어머했습니다. 그 옆에 이제는 일본의 F-15J, F-2 이런 전투기들이 어머합니다. 우리가 빠진 자리를 일본이 신속하게 메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옆에 중국, 북쪽에 북한, 그리고 더 북쪽에 러시아, 초강력한 강대국 군사력의 강대국이 있는데 우리 일본도 옆에 있는 일본도 아주 이제 군사적 강대국으로 이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적으로 돌릴 것이냐, 선별적으로 우리 편을 만들 것이냐, 그 선별적인 우리 편이 과연 누가 적당한 것이냐 지금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시기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일구었고 그 한미동맹으로 지금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에게 대항하는 중국 지금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멀어지면서 일본이 신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이런 군사적 형태를 지금 말씀드리면서 킨스워드 2018 훈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